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금요일 어린이날로 휴장을 했는데 해외 시장은 한 방의 변동성을 또 다 죽이면서 4월이 고점을 넘기거나 또는 근처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트리거는 의외로 잘 나오는 미국 고용지표라고 하는데요. 그보다는 좀처럼 유럽이 빠지지 않으면서 숏 커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승 지속이냐? 하락뷰 철회냐? 결론만 이야기하면 하락뷰 유지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조금은 더 늦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보고 있는지, 남은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 봅니다. 자, 아시아 세션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유럽 세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초반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훨씬 강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논팜 나오기 전부터 이번 주에 숏 베팅을 했던 쪽에서 생각보다 시장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숏을 치우고 다음 주에 다시 때릴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변동성 고평가가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작은 반등이라도 나오면 변동성도 빠르게 불어질 수 있어서 고민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논팜 나오기 전에 이미 유럽은 제법 큰 반등을 한 상태에서 논팜이 잘 나오니까 그 뒤로는 끊임없는 숏 커버와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종가 고가로 끝나는데요. 시장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도 숏을 끌고 가기에 좀 부담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차트를 좀 볼게요. 요건데요. 요거는 그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유럽이 어닝스 리비전 인덱스예요. 물론 이게 코로나 이후에 망가졌죠. 이게 5E였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망가졌죠. 그래서 망가졌던 것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게 지금 하얀색으로 좀 표시된 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요게 다 이제 유럽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구간, 그러니까 2022년 구간에서는 요 초록색 구간, 요거는 이제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계속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유럽은 생각보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돌고 있어요. 글로벌은 아직 안 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좀 과도한 그 실적 걱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주가는 이미 김칫국을 다 마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돌 때는, 왜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그 유럽이나 미국 증시 다 지금 거의 고가가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5월 10일 미국 CPI 발표 나오고 위로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숏 포지션을 일부 손절을 해야겠죠. 하지만 어중간한 상승만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아래쪽으로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의 흐름 때문이에요. 우선 이 통화 시장을 보면 유로화는 논판 발표와 함께 일시적으로 밀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눌림을 모두 회복하고 어중간한 도치로 끝났죠. 즉 아직은 이 쏠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미국이 지역은행 이슈들로 달러가 언더슈팅을 준 것을 그냥 제자리 갖다 놓은 것이지, 미국이 특별히 아웃퍼폼하거나 또 유럽이 아웃퍼폼하거나 이래서 움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목요일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스닥 선물이 13,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채권 시장이 단기물 중심으로 강하게 튀었어요. 근데 딱 그게 전부였죠. 장 후반 이후로 쭉 상승폭을 줄여놓고 나서는 금요일에는 아시아 세션에서 채권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션 들어서도 채권이 눌렸다가 똥팜 나오고 나서는 이번 주에 채권 폭등은 없다, 이러면서 채권의 롱스톱이 쫙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의 시장은 이 과도한 발작이 나올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정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시장이 급격한 리스크 오프 상황이 나오기에는 이르다, 이런 걸 보여준 것이지, 시장이 종가 고가로 갔네, 고가 갱신했네, 추세 매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22 인사들도 채권 시장이 단기물 중심으로 자꾸 오르니까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고성 멘트,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채권 시장이 눌린 것도 있어요. 결국 5월 중순쯤 돼서 미국이 부채 한도 이슈 등 이런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임팩트로 작용할 때까지는 이러한 미묘한 정중동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강력한 반등을 했는데요.
목요일에 아시아 세션 초반에 있었던 이 언더슈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별한 뉴스플로우가 있었던 것은 뭐 아니었고요. 그냥 쇼커버로 올라간 것이라고 보는데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시장이 부러진 게 73.5달러를 깨면서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언더슈팅으로 풋옵션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월요일에 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풋옵션 매도분은 살살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전 비농업 고용자 수가 잘 나와서 오른 것도 있지만 유럽이 워낙 강하게 잘 버티고 또 숏커버가 들어오니 마구 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논팜 잘 나오고 변동성도 꺾이고 상품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팩웨스트는 80%가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 지역은행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뭐 2디지트 폭등이 나오니까 러셀은 아예 갭 상승이 1.5%가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상승을 실제로 주도한 것은 이런 지역은행의 주가 상승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본장 개장 후 러셀은 추가 상승폭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플 실적이 나와서 시장이 급등을 했다?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왜냐면 애플은 갭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뒤로 추가 상승은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테슬라를 포함해서 빅테크 주식들, 뭐 굴뚝 주식들, 대형 은행주까지 인덱스 전체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본거 있어요. 자,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번 주에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지수 숏이 파워가 약했어요. 5월 1일 월요일부터 화수, 목 이렇게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숏이 쌓였다면 목요일에는 사실 완전히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부러지지 않고 엄청난 지지가 나와버렸죠. 결국 금요일에 유럽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죽기 시작했고요. 논팜 잘 나왔다는 핑계로 숏이 강하게 되감기면서 지수 전체 변동성 매도와 인덱스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특정 섹터가 뭐 애플 이런 게 시장을 주도해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CFTC의 S&P 순투기적 포지션 발표됐죠. 직전 순매도 36만 3천 계약,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수치인데 요거보다는 조금 줄어서 35만 5천 계약이 순매도가 나왔어요. 순매도. 자,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 전이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S&P가 살짝 눌렸다가 커버링 나오면서 일부 숏이 좀 되감겨진 게 집계된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주 목요일까지 숏 포지션은 집계가 되지 않은 것인데 여하튼 나름 고가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시장이 부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35만 계약 이상이 숏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아요. 자, 2주 전의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을 숏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요거를 한 5year, 5year까지 필요 없다. 한 오케이. 2020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또 2021로 볼까요? 요게 이제 12월이거든요. 12월에 요 반등을 left shoulder, 그 다음에 요거를 2월인데 요 2월 맞죠? 네. 2월을 이제 헤드, 그리고 요거를 right shoulder로 보고 해서 그 리버스 헤드 앤 숄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숏을 때리면서 숏을 밀어붙일까 막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뭐 CPI 나오죠. CPI 나오면서 계속 오른다. 그래서 뭐 S&P가 4,200 돌파하고 쭉쭉 올라간다. 한 4,200, 한 70, 80 요쯤 되면 숏 커버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변동성이 완전히 바닥을 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저는 올라갈 때 숏을 일부는 손절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뭉개는 건 가능하지만 4,200을 한 4,260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잘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마인드로 투자자들이 숏을 셋업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첫 주에 안 부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기업 실적 나쁘지 않고 센티먼트도 또 망가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2021년 요 구간과 2022년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절대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A형 꼭지 또는 V형 반등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오곤 했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A형 꼭지가 나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U자 모양 또는 컵 모양이라고 뭐라고 해야지 이거요?
돈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레벨 다운이 나오는 그런 하락이 나온 것이지 무슨 뭐 미न्스키 모멘트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빡빡빡 부러지는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시장이 부러진다 하더라도 숏을 밀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풋옵션 매수로 돈을 벌기는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벽 2시 이후로 제임스 블라드가 등판을 했죠. 아마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할 듯 이러면서 또 뭐 데이터 디펜던스 얘기를 하는데 이때 뭐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장중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전에까지는 이제 그 숏커버도 있었고 변동성 매도도 있었지만 이 이후에 올라온 건 뭐냐? 요거는 숏 손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블라드 이벤트로 살짝 내리려고 했다가 숏커버가 나왔죠.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이때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증시의 이제 호재로 여겨졌다라고 보는데 채권 가격이 빠지니까 이 무브 인덱스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무브 인덱스거든요. 이것도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은 채권 강세를 리스크 오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채권 약세,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리스크 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금리 상승은 시장의 기대 범위 이내라 라고 하면 뭐 그냥 계속 채권 변동성이 내려가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는 금리는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 변동성이 많이 죽었는가 하면 그 지수 변동성은 지금 2주 그 변동성 선물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만기가 아직도 콘텐고 2포인트예요. 10%가 넘는 콘텐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폭락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굳이 정직하게 시장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은 본격적인 이슈화가 되지 않는 미국 CDS 스프레드를 볼 수 있겠어요. 요게 이제 미국 CDS 스프레드인데 요거죠. 아직은 계속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CDS 스프레드라는 게 그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 요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살짝 올랐던 게 그 지역 지방은행 이슈였죠. 그런데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는 그 주봉상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뭐 이거를 이제 캔들을 주봉으로 볼게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동성이 부족한 이 OTC 특성상 이 CDS 스프레드는 트리거가 생기면 올라가서 쉽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주 중반 혹은 다음 주 이후에 CDS 스프레드가 여기서 버티거나 아니면 레벨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증시가 심각한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월요일에 뭐 당연히 큰 폭의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그 갭상승이 끝까지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요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게 숏커버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로 뭐 5포인트, 6포인트 이렇게 선물로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시는 2530에서 2450이 굉장히 좁은 박스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보는데 콜옵션 미결이 얼마나 환매가 될지 그리고 풋클래스에서 신규 옵션 매도가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서 상승 지속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슈는 아시아 증시가 지금 지난주 후반에 전반적인 반등이 좀 진행 중이죠.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에 참여 중인 외국인들이 선물 미결을 크게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얼마든지 방향성을 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갭으로 뭐 3포인트가 떴는데 거기서 계속 당긴다?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갭이 나온다. 그러면 근월물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그대로 둔 채 차월물 콜 매도를 더욱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숏 부유 유지 중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거예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요. 증시 반등이 인덱스 매수와 변동성 매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이제는 굵직한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죠. 지수의 강세가 타 종목으로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뭐 더 이상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선도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것 이런 게 부러지게 될지는 주 중반 이후에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초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라오면 매도 그리고 좀 내려오면 청산 이런 걸 반복할 것이고 본격적인 숏 강화는 변동성 고평가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면서 그 시장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주 후반 혹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할게요. 물론 기본적인 숏 포지션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기름은 양매도의 숏 헤지는 유지 중입니다. 첫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 보지만
73.5달러 선까지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주 초반에 고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또 똑같이 트레이딩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서 이른바 임창정 주식이라는 그 주가 조작에 연루된 뭐 7가지 주식들, 요게 지금 심각한 변동성 겪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은 기나긴 설거지 구간을 겪을 때까지는 랜덤 워크를 할 가능성이 커요. 각자의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게 있지만, 글쎄 이런 것을 트레이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요. 제가 그 10년 전쯤에 이 한국 밸류 자산운용 사람들이랑 트레이딩 관련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야, 너네들은 왜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데 이 모멘텀을 즐기지 않고 조금 뭐 적당한 수익 났다고 생각하면 팔아치우느냐? 그러니까 뭐 너네들 입장에서는 본질 가치 회복 시 매도한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지만, 그게 업사이드를 제한한 투자인데 그거 맞느냐, 이런 걸 주장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한번 사서 꽤나 오래 들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밸류 사람들이 중간에 매도 세력으로 나타나서 주가를 누르는 현상들이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뭐 파생 상품을 하다 보니까 추세 추종 좋아하는데, 추세를 스스로 부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들이 싫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때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한국 밸류가 주주로 들어앉아 있으면 그 주식은 절대로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금만 오버가 되면 주가 조작이 되는 거고, 한국 밸류처럼 적당히 모멘텀 뭐 받아서 그 적정 가치 회복하면 매도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삼천리나 가스 이거는 좀 이건 좀 아니었죠. 근데 저는 배터리 주식도 똑같이 생각해요. 여튼 몇백 년치 PE 레이쇼 땡겨오는 거, 그건 좀 아니죠. 자, 이 기회에 그런 때 묻은 주식들 모두 다 외면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